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8포인트, 0.11% 상승한 2216.1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0% 오른 762.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각종 지표 호조와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모두 호조를 보여줬고요. 이에 더해서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 보고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어제 낙폭이 컸던 우리 시장 반등의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온종일 빨간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연속적으로 상승한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되었고 또 중국이 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이후에는 강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멋진 브리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 불타는 금요일 또 다시 한번 불살라 주시겠죠? 네, 지금 꼬이시는데 불타는 금요일에 제가 또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금요일을 반납을 하고 오늘 또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또 소통을 하러 왔습니다. 종목 상담, 종목 고민.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셔서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 내 종목이 지금 뭐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서 저랑 같이 좀 상담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히트를 칠 수 있을 만한 저의 또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뭐 힌트들 잘 들어보셔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또 시원하게 수익으로 이어가는 매매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올라갔어요. 이번 주 좀 한번 살펴주세요. 네, 뭐 사실 올라갔다고 하지만 또 맞아요. 올라가지도 뭐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지난번에 왔을 때 사실 뭐 시장의 분위기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음봉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죠. 근데 이제 사실 어제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좀 악재가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함이도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 1위 그다음에 하이닉스 패스하고 그다음에 3위 이렇게 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악재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증시가 좀 억울하게 그런 빠진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유럽 미증시의 뭐 이제 휴장일에 대한 뭐 외국인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뭐 그런 거는 딱히 지금 갖다 맞추기식 그다음에 의미가 없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른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오늘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전고점 돌파 계속해서 이제 좀 고가를 좀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현대차 시가총액 4위로 이제 그 잡혀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우리나라 정책에 좀 힘입어서 뭐 기아차랑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부품주들도 뭐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화면에 보이는데
그 제약주의 뭐 대장, 그다음에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도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좀 휘청거리는 모습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발 뭐 단발적인 좀 악재 내용들,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좀 눌려지고 그다음에 원웨이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오랜만에 좀 눌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조금 더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우리 코스피 진단할 때 늘 SK하이닉스 좀 잘 짚어주셨잖아요. 네. 오늘 아까도 보시면서 SK하이닉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오늘 조금 아니죠.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한 네. 번만 살짝 짚어주세요. 사실 뭐 제가 코스피 브리핑을 좀 드릴 때는 하이닉스를 항상 갖고 오고 저는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좋다고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 예상대로 좀 잘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오늘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죠. 매커스 같은 경우는 조용했던 종목이 오늘 뭐 20% 이상 넘어가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역할이 조금 더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그러니까 좀 다음 주 지나가고 충분히 뭐 82,500원 선 고점 뚫고 이제 지난번에 막 그 기록을 했었던 뭐 9만 원대, 9만 5천 원 돌파 이런 부분들까지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분위기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뭐 꾸준히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이런 쪽에서도 나의 계좌에 수익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힘이 좀 없이 아주 희미한 빨간불을 켰긴 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1%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닥은 어제 빠졌었던 수급들이 다시 좀 그 회수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짜증 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수가 어제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좀 그 아래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투매 물량들도 좀 같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시장이 급락으로 이어질 때는 모든 종목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막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면에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단기적인 반등을 해줄 때는 좀 그 견인을 해주는 혹은 뭐 그런 주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어제 빠진 만큼 회복을 다 못했고 일단은 뭐 지수도 회복을 다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대치만큼 반등이 좀 빠르게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딱히 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전망치는 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좀 짚어드리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장이 어제처럼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시장에 좀 그 집중을 좀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오늘 개장하자마자 가장 셌었던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료주들 혹은 가장 그 핵심적으로 코스닥을 좀 끌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히든스탁을 통해서도 뭐 저도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도 충분히 이런 순환매들을 예측을 하고 내려오고 음봉에서는 좀 매수를 잘 해놓으면은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다 예측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소비주들뿐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재료주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종목들이 날아갈 때 따라가면은 좀 많이 피를 좀 볼 수 있는 시장이고 오히려 이제 내가 찍어놨던 그 테마가 과열되지 않은 공간에서 거래량 없이 이제 음봉 조정들이 조금씩 좀 나와돈다. 그러면은 어제같이 시장 빠질 때 점 찍어놨던 종목들을 조금씩 좀 담아놓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기 쉬운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매매를 진행을 뭐 하신다고 하면은 4월 달에도 나머지 그 거래일 동안 우리 계좌의 수익률들은 충분히 맑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한네트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음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1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정부 정책의 수혜에 힘입어서 쭉 올라가다가 네. 완전히 추세가 좀 이렇게 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사실 저의 관심 종목은 아니었는데 음. 워낙 시장에서 요즘에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고 어제 좀 급락으로 좀 이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쪽 섹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좀 화면 보면서 차트 보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폐 개혁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한네트라던가 뭐 KCT 그다음에 뭐 이제 청호컴넷 로지시스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는 이제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좀 뭐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들이 같이 좀 더해지면서 그 화폐 단위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찬물이 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테마 자체가 이제 단발적으로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위쪽부터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고 음봉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꽂혔는데 거래량이 뭐 작게 나온 거래량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저점 매수 내려왔으니까 살까요?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쪽에서는 좀 단발적으로 나왔다가 다시는 좀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 테마는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탈출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게 훨씬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키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오늘 인터넷 하다가 실검에 네. KBS 음악 프로그램이 계속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받다가 리모컨을 켜고 딱 네. 그 KBS를 딱 켰더니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아, 저는 오늘 알고 있어요. 그쵸? 그 BTS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화제가 엄청 큰데 키스트 그만큼 상승세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저도 이제 여의도 쪽에 오면서 그 금요일 날 항상 그 KBS 네, 쪽에 네,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막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저도 이제 보니까 뭐 방탄소년단이 지금 그 방송국 일정이 있어서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출근을 할 때 막 이제 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가 특징주를 이제 이번 주에 특징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휙 하고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좀 보는데 제가 오늘 뭐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그 막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키스트를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키스트가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었고 이번에 단기간 최단 시간 안에 1억 뷰의 뭐 그 신기록을 좀 달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빌보드 차트를 또 다시 좀 이름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과거에는 컴백 일정에 맞춰서 기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날아갈 구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뭐 1억 뷰 이상의 뭐 그 이상의 이제 좀 새로운 모멘텀이라던가 뭐 신기록이라던가 뉴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키스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슈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멘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단발적으로 이제 수급 집중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지금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조금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키스트를 이 히든스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키스트가 가지고 있는 뭐 실적 내용이라던가 하반기에 이제 뭐 김수현 컴백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는 이 구간대 뭐 3,750원 혹은 뭐 아래쪽으로 좀 눌러주는 구간들 그다음에 여기 물량들을 좀 뱉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특징주를 이번 주 특징주도 워낙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흘러간 테마들은 그래 이번 주에 이런 게 잘 갔어 이렇게 이제 패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들이 아직 안 올라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두 종목은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몰입니다. 매수일 4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9.82%나 쭉 올라섰어요. 근데 올라선 만큼 우리가 수익률이 3.33% 나왔거든요. 네. 조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 오늘 그 좀 히든스탁을 약간 좀 디스하고 싶은데요. 왜요? 일단은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그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히든스탁에서는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로 이제 매수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갭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별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그 음봉 매수 그다음에 지정가 매수 이런 부분들만 잘 이용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제 방송을 잘 듣고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다비드 전문가가 굉장히 좀 예뻐 보이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죠. 일단은 오늘 토리모리가 뭐 적중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AS로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부터 더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난번에 전고점을 위쪽으로 뛰어 넘으면서 여기서 뭐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는 좋은 수익률로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테고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제가 골라드린 이 토니모리가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에서 들어온 수급의 주체를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뭐 여전히 꾸준히 좋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이 급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오히려 좀 비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에 의미 있는 돌파 흐름들이 나왔죠. 과거에 돌파를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 매물대를 이제 소화해내는 이런 과정들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잘 담아두셨던 분들은 뭐 분할 매도 이후에 최종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니모리가 한 번 더 좀 강하게 매섭게 좀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목표가를 달성하기를 같이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라온CQ입니다. 매수일 3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8.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4월 17일에 정말 쏘아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쭉 올라섰다가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올라섰으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 또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아니요.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라운시큐어도 근데 좀 아쉽게도 왜요? 계속 공교롭게도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다음날 이제 갭상승 부분들이 스타트가 좀 되면서 저의 매수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간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맞춰서 가격 전략에 맞춰서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뭐 더 높은 수익률을 도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일단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을 과거의 흐름들부터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바닥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최대 거래량을 여기서 이제 최근에 강하게 이제 상승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원하게 좀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부산 특구 지역 그 지정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주소제 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뭐 투자 확대랑 적극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라온시큐어도 마찬가지 뭐 KSI 뭐 이런 그 등등의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맑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음봉으로 좀 내려왔죠. 그다음에 거래량 없는 음봉 조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깔아주는 이런 구간대에서는 신규로 좀 접근해 보시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차트가 매우 예뻐졌죠. 바닥권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위쪽으로 좀 쳐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기준선들을 위쪽으로 돌파하고 안착 나오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고 이런 뭐 전형적인 바닥 돌파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고 이번 주에 뭐 히트를 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좀 시원하게 안겨드렸던 종목인데 앞으로 가능성도 같이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매수일 4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1.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계속해서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짧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목표가는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입절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꼬리를 좀 빨리 달고 내려와서 수익 실현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도 뭐 수익권에 좀 안겨져 있는 상황인데 1,700원대를 종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좀 도전을 해보시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시하는 외국인 수급들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셔서 1,700원 익절가는 지키시되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에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는요, 여러분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다비드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연락 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원래 금요일이 좀 네.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전략 잘 세워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먼저 확인해 볼게요. 벌써부터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SD생명과학도 보이고요. 성문전자도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볼게요. 제가 생소해서 찾아보다가 잘못 보내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DPC 7,4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DPC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빨간불을 켜면서 0.29% 상승하는 6,910원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차트 보니까 파란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재료 소진이 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DPC를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방탄소년단 이슈를 좀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키스트라는 종목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키스트랑 DPC 그다음에 LB세미콘 그러니까 키스트 대 나머지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두 종목들은 사실 컴백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부터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모멘텀을 일정을 잡혀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미 급등과 많은 상승률들이 나왔던 종목들은 일정에 맞춰서 재료 소진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DPC를 지금 뭐 들어 올리려고 한다면은 우리 그 막 DPC를 들고 계신 분들께서 방탄소년단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1억 뷰를 또 달성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돼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DPC를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추세선이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다시 뛰어넘으려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지지점이 이제 저항대로 바뀌면서 다시 되밀려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올라갈 때 지킬 때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는데 아래쪽으로 좀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8,000원대 이쪽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DPC는 다른 뭐 이슈라 뭐 다른 뭐 이제 뭐 기본적인 분석 이런 것보다는 지금 뭐 방탄소년단의 이슈를 이제 끌어올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차트가 깨지고 재료가 좀 소진이 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교체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최강 프로네요 라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럼 테마주 말씀하셨으니까 로봇 관련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입니다. 5,000원에 들어갔는데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로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1.0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때 아마 로봇 관련돼서 정책이 딱 나오면서 쭉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재료가 조금 흐물흐물해지면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정책 수혜주니까 또 정책이 나오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요즘에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뭐 주가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그러네요. 달려야 정상이겠죠. 일단은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로보로보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사실 요즘에 그 이슈는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반영이 됐어요. 대장 역할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사실 뭐 지금은 물렸다고 하기도 그렇죠. 4,900원, 5,000원에서 4,900원이면은 약간 좀 뭐 애교 정도의 이제 조정인데 문제는 여기서 충분히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고 여기서 이제 더 튀어주느냐 안 튀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재료는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 깨지는 구간이라던가 혹은 깨지는 구간들은 나오지 않았고 혹은 뭐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혹은 뭐 거기서 이제 차익 물량들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수렴형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평선 간의 그 거리들을 이제 좁히는 이런 구간대, 터치 구간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같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이 종목은 물타기도 없고 추가 매수도 무조건 이런 거는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가격선으로는 대략 한 4,65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손절가 지키시면서 이탈되면 무조건 칼매도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5,500원대 위쪽에서 이제 계속 돌파가 못 나온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는 차익 물량을 좀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5일선이라던가 혹은 뭐 단기 흐름들 보고 깨지지 않을 때까지 가져가는 식으로 분할 매도 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아래 하단선만 딱 잘 잡아놓고 매일같이 좀 그 관찰을 좀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로보로보 4,650원 손절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는 동안에요. 전화 상담 끊이지 않고 오고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저기 많이 커요. 네, 마니커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저기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1,050원입니다. 네, 1,050원 마니커 1,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네네.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닭고기를 네. 매수하셨네요. 작년 1년 됐어요. 1년 됐다고요? 작년 중복 때 샀거든요. 아, 일단은 뭐 올해 초복을 기다리시다가 또 돼지 열병 때문에 그 한 네. 방에 또 확 올라와 버렸네요. 오전에 저기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 기회를 놓쳤어요. 아, 근데 어제 상한가 간 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상한가로 갔는데 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오늘도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매도 주문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좀 이렇게 이제 1년을 물려 있었던 종목인데 상한가가 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오늘은 어떻게든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좀 맞긴 하죠.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좀 그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뭐 이제 닭고기가 뭐 돼지 열병의 대체제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서 어제 또 시장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 시장에서 맞아요. 올라가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힘을 좀 더 받은 그런 그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네. 또 시장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다음에 뭐 돼지열병이 또 다시 좀 조용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도 이제 같이 좀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 종목을 아래쪽에서 보니까 추가 매수는 진행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갑자기 튀어버렸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럴 때는 분할 매도 들어가고 원칙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 네. 1년 동안 나는 이 종목 올라오면 팔아야지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막상 또 올라가고 하면은 또 이제 사람 마음이 욕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매도 타이밍 놓치고 다시 들어오면은 또 이제 장기간 투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다 안 겪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네.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줄여 두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장중에 차트를 못 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뭐 가격적인 기준선을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1,050선,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뭐 씌워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서 분할 매도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매수가까지 뭐 다시 터치가 나오고 1,050원이라고 하셨죠. 여기 나온다고 네. 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말간에 뭐 돼지열병 관련된 뉴스들이 좀 어떻게 붙는지도 중요하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열렸을 때 시장이 좀 약간 좋지 않다거나 다른 테마가 좀 없어야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네. 오늘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기대치만 그 아침장엔 좋았지만은 막판에 좀 내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네. 1년 동안 물렸으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보자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이탈하지 않고 그다음에 분할 매도하고 잔량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오늘 만들어놨던 고점대가 1,300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00원대까지 붙이면은 거래량 한번 거기선 이제 또 이제 단타 물량들이 들어올 테니까 같이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1,300원 뭐 위쪽에서 목표가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네. 궁금증 잘 해결되셨어요?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응원할게요. 네, 다비는 팬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세요. 여름 시즌이라고 딱 눈에 보였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여름 시즌이 곧 다가와서 배럴 매집했습니다. 18,000원 선을 2번이나 뚫다가 실패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배럴 오늘 보니까요. 17,150원 0.29%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네요. 사실 우리가 배럴 하면은 치매 관련주로 되게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또 아시죠? 그 배럴 여기 배럴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복 여자분들 정말 많이 입으시거든요. 네. 여름 되면 또 판매량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잘 매집하신 걸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18,000원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좀 오래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18,000원 이상권으로 충분히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오늘 일단은 뭐 배럴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제 5월 달이 이제 다 돼가고 있으니까 여름을 이제 대비해가지고 뭐 여름 모멘텀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 배럴이 치매 관련된 테마를 같이 좀 등에 업으면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급등하는 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오늘 보신다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지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일단은 제약 섹터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한번 끌어갈 수 있는 대장주의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동안에 소외됐던 제약주들한테도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저는 올 여름에 또 이제 배럴을 입고 또 이제 수영장에 가는 거를 목표로 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좀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배럴 그 상품 그다음에 여름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저는 일단은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만들어놨던 저점들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뚫으려고 막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닥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6,000원 아래쪽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되 그렇지 않고 지켜주고 이런 기조를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18,000원 돌파해서 뭐 2만 원 전에 뭐 분할 매도 그다음에 뭐 그 이상의 목표가를 한번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개인 물량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6,000원 이탈이 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필히 좀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배럴 16,000원 이탈 여부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뉴프라이드도 보이고요.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잘생겼다고 하셨으니까 또 이 종목 봐야 되겠네요. 잘생긴 다비드 전문가님 하면서 EN코리아 9,000원에 25% 가지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4.02%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별 시세 좀 길게 쭉 봤더니 추세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욱더 크신 것 같은데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EM코리아는 수소차 보고 네. 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뭐 수소차 정책들이 나오고 정부에서 수소차 로드맵 발표 이런 게 나오고 막 급등하고 상한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소차는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일정들이 좀 이어져 있는 그런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트를 좀 볼게요. 일단은 근데 이제 좀 시기적인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뭐 외인 기관 쪽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바닥을 좀 다시 다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차트를 보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과거의 흐름을 그 되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9,000원대에서 비중 20%를 싣고 지금까지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저는 뭐 보여주고 있는 수급이라던가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소외가 됐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나 이 종목을 가지고 나는 과거에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대박 수익을 도전을 하겠다. 이거는 뭐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테마들을 공략을 할 때는 EM코리아가 뭐 적어도 이런 수준, 이제 막 바닥에서 부각을 받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라운시큐어라던가 그다음에 키스트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다 충분히 이렇게 이러한 위치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이 지금 시기의 테마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탈출을 좀 목표로 먼저 좀 가져가시되 다음에 이제 그 매매를 할 때는 그다음에 오늘 또 제가 히든스탁 종목을 또 좋은 거를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초입부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스타일을 좀 바꾸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약간 고민은 좀 덜하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6,500원대까지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매도라던가 혹은 추가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해결해 드릴까요? 마크로젠. 네. 예, 34,800원에 15%요. 네, 마크로젠 34,800원에 매수하셨고 15%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15% 매수하셨다고요? 네. 이거 매수하셨다가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 추가 매수 조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분위기가 좀 이제 뭐 1월 달, 뭐 2월 달, 뭐 이때 넘어갔을 때 분위기 아니, 좋을 때 한번 그때는 했다가 예, 해가지고 매도하고 다시 또 빠지길래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래요? 지금 계속 빠지는데 121선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의문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근데 종목이 과거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수익을 보셨다고 하면은 뭐 네. 더 볼 필요가 있나요? 뭐 다른 종목으로 또 성공을 하면 되니까 굳이 뭐 네. 그런 이유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내가 수익 실현으로 이어갔어요. 그럼 그만큼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를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올라간 종목을 매수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 거기서 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 시장도 그렇게 좀 분위기를 좀 안 주기도 했었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딱 애매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위기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액션은 나오지 않았고 추가 네. 매수를 할지 말지 약간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수급이 너무 좀 불안하거든요. 예, 수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 쪽에 매수세만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근데 그런 개인 위주로 이제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또 추격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나왔을 때 개인 수급들이 붙어야 좋은 종목은 약간 그런 그림이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불안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 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다시 돌린다 하더라도 34,000원대 이제 뭐 매물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여기서 이제 지지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 늘어난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34,000원과 여기 사이에서 좀 약간 샌드위치 구간 안에서 좀 위아래를 반복하다가 약간 좀 루즈하게 그 다음에 뭐 이탈되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뭐 과감한 추가 매수보다는 뭐 34,000원대 뭐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뭐 이제 분할 매도라던가 혹은 이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상황에 네네. 맞춰서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좀. 네.
예, 뭐 사실 이슈가 그러니까 재료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에 있는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재료가 떨어지는 종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당장 부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은 좀 밀리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막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32,000원대까지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그때는 저는 차라리 이 종목 막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네.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짧게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네, 저 머리핀 너무 귀엽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마스크 이야기가 또 나와 있네요. SD생명공학 11,000원에서 30% 비중으로 물려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도 엄청 많이 팔았다면서 오늘 같은 좋은 장에도 비실비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장중에도 좀 괜찮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월요일에는 빨간불을 쭉 켜고 올라가다가 또 내일이 파란불 또 켜니까 조금은 놀라시기도 하고 또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주가가 맨날 올라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그건 좀 욕심이 좀 지나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SD생명공학을 그 차트를 같이 놓고 볼게요.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먼 시세를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이 뭐 지금 오늘 하루 뭐 못 올라갔다고 해서 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뭐 좋은 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코스닥이 어제 많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반밖에 회복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올라간 만큼 다른 종목들이 부각을 못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이제 이평선 혹은 매물대, 그다음에 받침대들을 좀 많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상방 구간을 다 그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시켜 놓고 얘네들이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점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윗공간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 쪽의 분위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미세먼지 뭐 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많이 이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부각이 이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0,000원대까지 이탈이 나오고 이제 10,000원대가 이탈이 돼서 아래쪽에 이제 단위가 좀 바뀐다고 하면은 그때 뭐 재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2,000원 이상권까지 목표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다음 주를 공략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 저희한테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네. 저 그때 생일 선물 안 주셨잖아요. 오늘 주셔야 돼요. 네, 뭐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협박을 되게 스마트하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드려야 되는 역할은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좋은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시원하게 수익으로 좀 이어드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슈퍼 상승 랠리가 나온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오늘 AS를 해드렸던 뭐 토니모리, 라운시큐어, 크리스탈 신소재, YJN 게임즈, 그 다음에 상한가 이상의 흐름을 기록한 뭐 피스트, 충분히 지금 이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할 수 있는 전략들이 충분히 유효한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 과거에 이미 흘러갔었던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주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약 섹터에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차트를 좀 같이 놓고 보신다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2019년도에 가장 큰 거래량 오늘 이제 위쪽으로 발사를 해버렸고 그동안에 돌파를 못했었던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위쪽으로 돌파를 시켜놓으면서 방향성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뭐 연기금을 동반해서 오늘 쌍그림에서도 좀 강력하게 들어온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제약 섹터 혹은 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이쪽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두 번째 힌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종목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바이오 코리아 2019 해가지고 좀 이슈들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시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좀 헬스케어 쪽으로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을 그 성장시키겠다는 이런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목들이 발빠르게 수급들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갈 때 뭐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갈 때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이제 자리 만들어 놓고 천천히 만들다가 한 방에 확 뛰어버리는 종목들은 기관 쪽이라거나 혹은 외인 쪽에서나 뭐 이렇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지금 작업을 좀 쳐놓은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 편하고 급등으로 이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그 정부의 육성 계획의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수급들이 이동이 시작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의 수혜주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좋은 수익을 통해서 제가 또 히든스탁에서 또 AS하고 자랑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은 제약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약 안에서도 이제 테마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치매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제약주들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것처럼 제약주 안에서도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2019년도 4월 달에 또 제약 섹터 안에서 새롭게 형성이 된 테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제약주들보다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한번 칠 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대장주의 움직임, 그다음에 정부의 육성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테마에 속하는 이 종목이 되기 때문에 저는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올라갈 종목들이 포착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찍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준비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는 궁금하다, 나도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시원하게 또 종목 알려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고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률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행복한 수익률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보석 종목, 그걸 네. 딱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종목 언제 어떻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선물 같은 종목을 어떻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냐면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죠. 저는 짧고 굵게 진행을 할 거고 핵심 요소들을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좋은 종목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되겠죠. 온라인 무료 방송을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방송을 온라인 그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못다해드렸던 내용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종목 매매 전략까지 시원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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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저 오늘 여기 꼭 꽂았잖아요. 아까 배럴 나오니까 또 하와이 가고 싶거든요. 네. 하와이 내가 가라 하와이. 저는 이런 멘트를 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도 당황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와이 이제 여름휴가 잘 가야 되니까 네. 오늘 또 잘 해주셔야 되죠.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름 휴가를 또 맘 편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또 좋은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 매매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하와이로 또 떠날 수 있게 또 좋은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든스타 다비드 전문가님의 그 무료 방송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